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월 10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내일이면 설 연휴로 들어가죠. 우리의 설날은 내일 모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복 많이 받으시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의 옵션 만기가 오늘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6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가돌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인위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상적으로 보게 되면 옵션 만기 주간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 급등이나 아주 큰 급락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연기금은 31일째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이죠. 예상과 대응의 영역 부분은 항상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나 뉴스 그 속에서 또 시장은 어떤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예상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1월 11일 종합주가지수 326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는 쉬어야 된다. 쉬면서 기간 조정 그리고 일정 정도의 가격 조정 속에서 시장이 이 에너지를 확보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논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다. 그죠?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온 카페24나 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상승하는 반면에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고 이런 현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한 형태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은 기간 조정의 형태와 일정 정도 가격 조정이 진행되면서 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도 아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끝난 미국 시장 부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모습을 보게 되면 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 흐름 보면 후반부에 좀 밀렸죠. 당연히 밀릴 위치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지요. 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그게 이제 빠르면 2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늦으면 4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인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여하튼 1조 9천억 달러 이 부분이 통과된다는 흐름 부분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올랐고, 그런 가운데 개별 실적마다의 이 움직임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어제 모습 보게 되면 뭐 페이스북이나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소폭 반등한 반면에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또 소폭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였죠. 자, 미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혼조권이었습니다. 그죠? 다우지수 뭐 0.03% 내리고 나스닥이 0.14% 오르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혼조 모습을 보였고, 그 속에서 달러가 하락을 한 모습,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년물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국제 유가도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게 뭐 미국 시장이 횡보권을 보였어도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기술적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로 들어간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선물 60분 봉 차트입니다. 그죠? 지금 요 60분 봉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박스권 라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갖고 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해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과 그리고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이 부분일 겁니다. 어제 니케이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그죠? 니케이는 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대만이 휴장, 그리고 그 속에서 상해 종합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1월 말에 긴축과에 대한 우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춘절 앞둔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부분이다.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럽 쪽 부분에 있어서 유럽도 어제 잠시 쉬긴 했어도 정고점 근처까지 다시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의문시하는 부분이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다 고점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왜 우리 시장은 못 가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 영향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죠? 그 옵션 만기라는 건 인위적인 시세 흐름을 그죠?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한 세력에 의해서 이 가두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부분도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 수렴형의 모습, 어제는 음봉 라인이 나면서 살짝 추세 하단까지 들어왔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위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어제까지는 사실 방향성은 크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그죠? 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피곤하게 움직이느냐? 옵션 만기, 그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월봉상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증시입니다. 그죠? 월봉상 11월부터 2월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 전혀 지장 없이 상승한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일본,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옵션 만기 주간인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시장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시장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통해서 일정 정도 가두리를 형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고객 예탁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65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5조, 그죠? 74조 같던 게 65조.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9조 정도가 뭐예요? 9조 정도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9조 정도 빠져나갔구나, 개인 투자가들이. 그게 아니고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사려고 하는 돈이죠. 우리 시장이 지금 올해 들어서 1월서부터 지금 2월 9일까지 약 24조 정도를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24조 정도를 매수했고 9조 정도가 빠졌으니까 13조 정도의 추가 유입된 자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이 금액보다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못한 거죠. 그죠? 조금 정체됐다라고 보는 부분. 그 이전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9조 정도 늘은 부분보다 오히려 이제 고객 예탁금의 증가가 설 이후에 더 나타날 수 있느냐? 사실 고객 예탁금 증가 속도가 조금 주춤한 이유는 우리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예금 금리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 1,500조 이상의 이 개인 자금 이 부분들 중에서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쑥쑥 유입된 흐름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 4월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그죠? 그 발표되면서 나름 이 건설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민주당 여당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이 후보자들이 다양한 방식의 이 주택 공급 양을 늘리려고 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행여나 이 주택과 관련된 그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일정 정도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이 조금 속도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하는 부분이라면 시장은 조금 더 행보권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겠죠. 여하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에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부분의 모멘텀이 나스닥이 실질적으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죠?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 경기 부양 기대감이지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 부분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연휴 기간인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쉬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행여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죠?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이 오늘 설 연휴 때문에 목요일이었었던 옵션 만기가 수요일 오늘 진행되지만 미국 시장은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의 추세 움직임은 다음 주까지 그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약세 조정을 보여도 그렇게 크게 나타날 부분은 아니다.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시장의 재확산, 그리고 유럽의 재확산 때문에 4, 4분기 그리고 이 1, 4분기 초 라인 부분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그죠? 그건 오히려 이연된 부분이기 때문에 급락을 유도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이후에 나아질 수 있느냐, 이 나아질 수 있느냐의 부분은 뭡니까 결국? 그죠? 이 경기 부양 기대감 이게 아니고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이 백신 부분과 치료제 효과 이것 부분과 경제 봉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일정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추세 움직임이라면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적이지만 다시 이제 400명대로 진입하는 모습이지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고 백신 이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 연휴 기간 중에 다소 쉬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이 추석 연휴 전 이제 보유하고 갈 거냐 안 보유하고 갈 거냐 흐름 속에서 저는 보유하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어제 우리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 흐름에 따라서 크게 명암이 갈렸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죠? 개별 기업들의 모습 흐름들은 이 LG전자가 중국 TV 제조업체의 롤러블 TV 도용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전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제 원체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죠?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어도 마그마 이 합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상승했었던, 너무 과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의 희석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중인 흐름이고, 또 두산 밥캡이라든지 두산 밥캡도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상승 흐름을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고, 또 이노션도 실적이 양호한 모습, 그리고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난 반면에 이제 롯데쇼핑, 그죠? 그리고 예스 카페24, 그죠? 카페2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 저는
이 아프리카 TV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그리고 대덕전자 뭐 이런 라인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부분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다가 음봉 조정을 보이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이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흐름이죠. 오늘 흐름은 항상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이야기하는 게 옵션 만기 당일은 매매를 차지하는 게 좋다. 그죠? 왜냐하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저도 크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전 같은 경우에 옛날엔 만기 동시효과에 들어가서 1조 5천억의 외국인들 매물이 나와서 확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1조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려붙인 그러니까 만기 종가 라인 부분의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을 부린 적도 있거든요. 또 그 외에 포지션을 가지고 서로 기본적으로 구축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예외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 움직임이 아닌 일정 정도 그 인위적 주가 흐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기 흐름 속에서는 다소 매매를 자제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가로막은 시장 옵션 만기 주간의 가로막은 부분 이 속에서 설 연휴 이후 강세장을 예측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설 연휴 이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비중을 조금 줄이고 갈 거냐 하는 그 결정이 중요하지. 그죠? 단기 매매 부분은 시장 이 흐름 속에서 대응하는 영역이고 투자와 이 포지션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그죠? 조금 관망하면서 그죠? 오히려 설 명절을 준비하고 그죠? 5인 이상 집합금지로 혹시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그리고 친척분들께 전화 한 통, 지인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 하면서 서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갖는 그런 여유로움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 연휴 이후에 대한 걱정보다 오히려 설 연휴 이후에 이 글로벌 시장의 코로나19의 확산세 둔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 실적 점검과 그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서는 꾸준히 투자하는 개념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당연한 혼조권 흐름 이 부분에 의해서 장 초반 약세 부분을 일정 정도 보이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설 연휴 이후를 기대하는 관점이고 또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 사실 어제는 연기금이 일정 정도 매수하면서 장 초반만 해도 매수하고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죠? 점심시간 전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전환해서 시장을 압박한 흐름들이 일정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감안해서 오늘은 올라가면 그대로 보유한 주식들을 보유하고 그죠? 내려오는 가운데에서는 주식 매수를 좀 더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개별 종목마다 유상증자 하는 부분, 유상증자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유상증자, 그러니까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냐
그죠? 사실 별 크다랗게 주가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흐름 부분이 일정 나오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쓸 거냐. 그죠? 회사의 운용 자금으로 쓴다? 그런 유상증자는 꽝입니다. 그죠?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 자금에 투자한다. 이 부분은 회사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성장 흐름의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섹터 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유상증자를 한다. 그죠? 안 좋다. 주가 하락 요인이다. 무상증자를 한다. 무조건 주가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어떤 흐름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밀리면 사서 설 연휴 이후를 기대하자. 올라가면 그대로 보유 홀딩 유지하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기 이 인위적 흐름 역시 지나가고 우리나라 3,000포인트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 그죠? 다만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1월 11일 3,266포인트 고점 이후 기간 조정이 지금 한 달 진행됐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밀리면 매도 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